자, 준수사항의 위반과 제재입니다. 자, 일단은 밑에 1번에 조사 경고 나와 있고 그 밑에 구인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고 하잖아요. 자, 일단은 자, 필기 같이 하세요. 동그라미 1번 여기 나와 있듯이 조사 경고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밑에 나와 있죠. 구인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긴급 구인 나와 있죠. 네 번째는요. 유치가 나와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묶으세요. 여기 한 문제짜리. 일단 준수사항의 위반과 제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 있죠? 내용들을 조사와 경고에 관련된 것은 어떤 내용이 있고 구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을 세세한 것들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7조. 자,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소환신문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 밑에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사실을 알아보게 한다든지, 그쵸?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두 가지 묶어보시고. 자, 경고 볼게요. 자, 보호관찰소의 장이죠. 32조 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다음 형사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는 거죠.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체크하시고. 오히려 37조보다는 38조가 출제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자, 구인 나와 있죠? 구인은 별표치입니다. 자, 보호관찰소의 사항은 역시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라고 의심이 들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자, 주거가 없을 때, 소환에 따르지 않았을 때,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구인장 발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집행합니까? 검사 지휘에 따라서 보호관찰관 밑줄 쫙 그시고 빨간색으로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끊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했을 때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이 하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호관찰관이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 이 보호관찰소의 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틀렸네요. 자, 세 번째 긴급구인 갑니다. 긴급구인. 자, 사태가 긴급화했을 때에는 구인장 없이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자, 대상자를 구인했을 때에는 즉시 동그라미 쳐보시고 검사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석방해 드는데요. 즉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48시간 내 하면 틀려요. 자, 뭐 신청 나와 있고요. 뭐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좀 보시면 돼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유치 갑니다. 유치. 자,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밑에 유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세 가지 묶어보시고 자,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그 다음에 가석방 임시퇴원 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 신청 여기까지 일단 묶어야 되겠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판사 허가 맡아야 되고요. 48시간 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24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48시간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유치기간입니다. 42조에 따른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로부터 20일 동그라미 치시고 자, 1호 또는 3호 밑에 2호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자, 1호하고 3호는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1호, 2호, 3호 나와 있잖아요. 그쵸? 1호하고 3호는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2호 같은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필기를 해버릴까? 여기 1호 같은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플러스네요. 밑에도 플러스 20일이고요. 위에는 플러스 10일이네요. 1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자, 다음 밑에 기출문제 가보면 국가직 7급 문제나에 19년도 문제 나왔는데 10일 범위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유치해제 형계산에 나와 있죠. 선거유예가 실료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때, 가석방이 취소가 되었을 때 그 기간은 형계 산입을 해줍니다. 자, 보호장구 가볼게요. 19년도에 신설됐네요. 보호장구 사용, 그쵸? 자,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보시고요. 어떨 때 보호장구 쓰는지 볼게요. 호송할 때, 도주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그 다음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큰 때,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때, 그때 하고요.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할 때, 기타 시설의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보호장구를 쓴다. 그 밑에 보호장구 나와 있죠? 그쵸? 요 별표 쳐보세요. 이것도 최근에 신설됐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그리고 요 1, 2, 3번 묶으시고 요 4번, 5번 묶어보세요. 자, 밑에 2항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고지 나와 있지, 고지. 1호, 3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호, 5 나와 있죠? 살짝 묶으라 그랬잖아. 1번, 3번, 1, 2, 3, 4, 5. 그쵸? 자, 1번부터 3호까지는 사용할 때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만 된다. 당연하죠. 일단 끊고. 4호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를 한다. 당연하지, 그쵸? 일단 끊고. 다음 보호장구 사용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종료 볼게요. 자, 선고유예가 실료가 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었을 때 검사는 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한다. 뭐 됐고. 자,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임시퇴원된 사람이 그 준상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서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직권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취소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50조 가볼게요. 소년법 제60조 1항이 부정경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가 지나고, 단기입니다. 장기하면 틀려요. 장기하면 틀리다고요. 부정경 나오면, 부정경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경 조문이거든요. 부정경 나오면 무조건 100% 단기입니다. 장기라는 말은 어느 법에도 없어요. 이게 지나고 목적 달성되었을 때에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네요. 자, 그 밑에 51조가 중요하죠. 별표 쳐보시고. 다음 사유가 될 때는 종료한다 그랬네요.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시고. 어떨 때? 보호관찰 기간이 끝났을 때, 선고유예가 실료가 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건 없어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는데, 선고유예는 취소제도가 없어요. 선고유예 취소는 형법 자체에 없어요.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집행유예는 실료 취소가 다 있는데
선고유예는 실효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가석방 임시퇴원이 취소 실효가 됐을 때, 보호처분 변경되었을 때, 부정경 종료 결정이 있을 때, 자,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몇 살이 되었을 때 빨간색으로 22살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금고 이상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랬을 때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됩니다. 계속. 됐죠? 임시해제 갑니다. 자, 여기도 별표. 별표. 자, 성적이 양호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할 수 있고요. 자, 이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되겠죠. 계속 지켜야 된다. 보호관찰을 하지 않는 대신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만 된다. 됐죠? 그리고 밑에 기출문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면 신청이라든지 직권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되었을 때 기간은 포함됩니다. 기출문제 봐두시고요. 정지 볼게요. 정지. 역시 마찬가지로 가석방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면 그때는 역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됐죠? 자, 그 다음 55조 4를 가보게 되면 최근에 신설된 조항인데, 여기 범죄 경력자로 나와 있죠? 범죄 경력자로는 빨간색으로 3년이다. 3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색깔 칠하시고. 자, 그 밑에 군사법원법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왜? 군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군대 영창 가면 되잖아, 그치? 육군 교도소 가든지 뭐 거기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59조 가볼게. 별표 쳐보시고. 중요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범위 나와 있는데, 자, 사회봉사를 할 때는 몇 시간인지, 수강을 명할 때는 몇 시간인지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500 동그라미, 200 동그라미. 숫자. 나중에 다른 법률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은 다 달라요. 일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시간이고 200시간이다. 됐죠? 법원이 이걸 지정할 수 있네요. 법원이 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이다. 기출문제 가면 하여야 한다. 틀렸네. 다음 담당자 볼게요. 담당자 여기 1항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누가 합니까? 보호관찰관이죠. 이 사람이 집행합니다. 일단 끊고 이때 보호관찰관은, 자꾸 색깔이 왜 이랬지? 자, 끊고. 자, 이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가 아닙니다. 보호관찰관입니다. 관. 그리고 이거는 보호관찰관이 행하지 법원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위탁할 수 없다. 틀렸죠. 그리고 위탁을 했다면 이것을 법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자, 준수사항. 이것도 별표.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네요. 법무부령 틀렸고. 이런 거 원래 내면 안 되는데 출제를 하네요. 출제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런 거 나왔을 때 대통령령인지 법무부령인지 누가 누구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장관이 정하는지 소장이 정하는지 이런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문제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걸르라고요. 걸르고 다른 지문부터 먼저 풀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1번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모르겠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일단 건드리지 마시고 나머지 지문부터 먼저 보시고 나머지 지문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 답이 나오면 그쪽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나머지 지문이 다 맞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1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수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출은 되었긴 하지만 일단 이 문제집 가보게 되면 다른 지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지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지문들이 등장했던 것이지 굳이 이것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집행에 따른 지시에 따를 것. 똑같이 주거 이전 1개월 이상이네요. 그쵸? 1개월 이상, 1개월이죠.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역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역시 서면고지 사항이죠. 앞에 부분과 똑같죠? 이 부분은. 자, 15일짜리 아니고 구도 아니고 귀국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합니다. 자, 63조 종료 볼게요. 별표 쳐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묶으시고 언제 종료되는지 받으세요. 자, 집행일 끝났을 때 종료하겠죠, 당연히. 집행일 기간이 끝났을 때도 종료가 됩니다. 집행일 기간은 끝났는데 사회봉사 수강명령 계속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 형법조문에도 나와 있어요. 형법조문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고유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석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걸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료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종료가 되고요. 변경되거나 취소 종료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중에 이 사람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되었을 때 그 금고 이상의 죄로 교도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소에서 해당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 등으로 나왔잖아요. 출소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하다만 거 있죠.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 하다만 자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됐고 자, 이제 갱생보호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별표 치시고 1항이죠? 1항 별표 1번부터 9번까지 묶으시고요. 자, 갱생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랬네요. 일단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출소 예정자 사담 상담, 가족 지원,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후 관리, 그 밖에 자립 지원 등이다. 이 개정이 됐는데 한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좀 늘어났죠. 근데 이건 없어요. 이것이 옛날 조문이거든. 이 CF가 되어 있는 것이 옛날 국법입니다. 국법. 여비지급, 선행지도, 생업도구, 생업조성품 지급 또는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앞글자를 땄거든. 여선생,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 과거에 중요하게 다뤘거든. 중요하게 다뤘던 이 여선생이 지금은 다 삭제가 되고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여선생이 출제가 되면 틀려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CF 되어 있는 여선생을 암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여선생은 지금 삭제되고 없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읽어만 보시고 여선생을 외워두세요. 여선생을. 자, 갱생보호 갑니다. 자, 갱생보호는 그 친족이나 연고자 등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는 이들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할 때 한해서 마지막 최후적으로 한다는 거. 최후수단이죠. 최후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하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미리 갱생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계획 수립 세워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숙식제공 나왔네. 자,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한다. 6개월이네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3번입니다. 3번. 3번에 하나여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럼 총 최대 얼마지? 최대? 처음에 6. 그 다음에 6개월 곱하기 3번. 그러면 24개월인가요? 최대? (2년이네요) 2년. 맞죠? 맞죠? 여기에 생활관 등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 다음 숙식 제공의 기간 연장을 할 때에는 본인 신청이죠. 본인 신청. 빨간색으로 본인 신청. 본인 신청에 의한다. 밑에 나와 있는 시설의 장이 아니고요. 의무적 갱생보호 가볼게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갱생보호다.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이 아니고요. 1항 체크하시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기간은 자, 보호관찰소의 장 동그라미 1번, 갱생보호 허가받은 자 동그라미 2번, 한국법무보호국주공단 동그라미 3번. 이 1번, 2번, 3번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의무적 갱생보호입니다. 어디에다가요? 1번, 2번, 3번에다가. 됐죠? 받으시고. 필요적이다 틀렸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만 틀렸고. 1번, 2번, 3번이라니까. 자, 그 다음 갱생보호 허가 볼게요. 갱생보호 사업을 1번 별표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이네요. 법무부령에 따라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변경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기출문제 가면 대통령령 틀렸고, 청장 아닙니다. 틀렸고, 법무부 신고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무부령이네요. 앞에 것은 대통령령, 여기는 법무부령. 처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변경한 자도 똑같아요. 변경한 자도. 뭐 변경한 자는 뭐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청문. 자,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역시 청문을 해야만 된다. 자, 71조 별표. 갱생보호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뭘 둔다? 한국법무보호국주공단을 둔다. 밑줄 쫙 끄시고. 됐죠? 그 다음에 임기 받으세요. 3년 연임할 수 있고, 여기는 감사는 2년 연임할 수 있네요. 자, 밑에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한다 돼 있네요. 형법 갑니다. 형법.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선고위에 나와 있고, 집행위에 나와 있고, 가석방 나와 있습니다. 자, 선고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호관찰밖에 없죠. 그렇죠? 집행위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이 있고, 사회봉사가 있고, 수강명령이 있잖아요. 가석방은요, 보호관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뭐밖에 없어요? 집행유예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관찰에 없죠?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석방에도 없어요. 가석방에도 필기 안 해도 되겠지?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가석방에도 없다. 됐어요? 자, 다음 보호관찰, 선고위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는다면 딱 1년입니다. 1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색깔 칠하세요. 이거 하면 틀려요. 1년 이하로 한다. 아니에요. 딱 1년. 그 다음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가 있어요. 다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사항. 자, 선고위에도 재량사항이죠. 할 수 있다. 집행유예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할 수 있다. 그렇죠? 재량이라고 재량. 자, 그 다음 2항을 가보시게 되면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동시에 이것도 다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못해요. 자, 그 다음 가석방 기간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석방 제도 할 때 했는데 교정학 시간에 뭐 10년으로 하고 6.2년 남은 형기로 하는데 무기가 10년이니까 무기보다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는답니다. 받는다. 이걸 필요적 보호관찰. 원칙이에요. 원칙. 왜요? 석방이 형기가 만료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료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지금 형기도 다 맞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에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사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호관찰이 원칙인 거죠. 근데 예외도 있어요. 자, 허가가 행정관청이 봤을 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예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 근데 원칙적으로는 다 뭐다? 필요적 보호관찰이 원칙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고위에는 보호관찰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세 가지 다 가능하다. 가석방은 보호관찰밖에 없다. 그쵸? 필요적이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